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과 김창현입니다. 제가 워낙에 선글라스를 끼고 하려고 했는데 PD님께서 워낙에 압박을 가셔서 벗었고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오래 하겠습니다. 제가 한 80 몇 장의 슬라이드를 갖고 왔고 이거를 보시면 진짜 재밌을 것이다. 자, 지금 생명과학 기술이 워낙에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신의 경지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2002년도에 형광돼지라는 것이 나와서 정말 우리를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돼지를 형광으로 만들었을까? 형광 해파리 유전자를 돼지의 근육을 만드는 유전자하고 교잡을 했더니 이렇게 형광돼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젊으신 분들 많은데 요새 클럽 많이 가십니까? 클럽에 가셔서 그죠? 대박을 치시려면 여러분들 형광인간이 되셔서 한번 조명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얼마나 대박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부킹장이 되시겠죠? 이것을 왜 안 하겠느냐 이런 거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요. 요새 그죠? 완전히 이제 몸 피지컬 이게 완전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아침마다 운동하십니까? 저녁에 무슨 뭐 라면을 안 드시고 주무신다 이런 것을 하실 필요가 없다. 몸짱이 되고 싶으신가요? 몸짱 소가 있다. 네. 자, 이 소의 그죠? 지방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러한 유전자 근육을 만드는 유전자를 이렇게 했더니 몸짱 소가 되더라고요. 몸짱 소를 만드는데 몸짱 사람을 못 만들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2000년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의 표지가 뭐가 나냐면 도대체 이 애슬리트는 이 운동가는 진짜로 운동을 해서 이렇게 몸이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유전자 조작을 한 것일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 뭐가 나냐면 과연 DNA는 우리의 시간을 멈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 노화가 오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이제 많이 들으면 이렇게 뭐를 베이거나 그래도 사실 세포의 재생이 잘 안 되는데 그것은 저기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점 더 짧아지면 드디어 완전히 없어지면 더 이상 세포에 증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유전공학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텔로미어의 길이를 인공적으로 늘릴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메수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900살을 살았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900살을 살아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200살까지 청년같이 살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2002년도에 염소와 거미를 합친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염소와 거미를 합쳐가지고 저기 나타난 이러한 슬라이드 같이 이렇게 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캐나다에 생명공학 회사가 있는데 넥시아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넥시아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R&D 디렉터가 뭐라 했냐면 야, 요새 듀퐁에서 케블라라는 방탄 조끼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거 만들자. 섬유를 만들어. 딱 그랬더니 밑에 아래에 있는 연구원들이 그러면 뭐로 만들까요? 디렉터가 뭐라 했냐면 야, 거미줄로 만들어. 이 세상에 거미줄 같이 강하고 가볍고 질긴 그러한 재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넥시아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 과연 거미를 100만 마리를 키웠을까요? 그게 아니라 염소의 젖을 짜내는 유전자하고 거미의 거미줄을 짜내는 유전자하고 다시 교잡을 했더니 젖을 짜면 그 젖 속에 거미줄이 하나 가득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생명공학은 자 이제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래서 2006년도죠. 과연 과학이 신의 영역까지 갈 수가 있냐? 이게 타임즈의 커버 페이지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뭐 일어나냐면 자, 옛날에 이제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그 생명공학자도 필요하고 굉장히 비싼 장비가 필요했는데 이게 경천동지할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이것은 너무나 싸고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고 너무나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퍼라고 하는 거고요. 자, 크리스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방식을 5개가 바꾼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여러분들 뭐 대개 뭐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실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었습니다. 1위가 생명공학, 바이오텍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유전자 가위 기술,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었습니다. 유전자 편집하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한데 이것은 간단하게 2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그러한 DNA를 자르는 가위 효소가 있고 또 하나는 정확하게 자를 지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가이드 RNA가 있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그러한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완전히 새 거로 개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크리스퍼라는 기술이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퍼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다. 지금 중국에서 연구한 것에 비하면 어떻게 하냐면 죄를 바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화장품 바르듯이. 아니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나는 파란 눈을 갖고 싶다. 그러면 그냥 물 한 컵을 마시고 자면은 다음 날에 파란 눈 된다. 이런 정도까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현상의 기본적인 것은 유전자가 하는 것이고 유전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 색깔, 눈 색깔 모든 단백질을 우리가 다 만들고 있다. 심지어 암을 만드는 것도 유전자의 돌연 변이로 인해서 굉장히 나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근간을 모든가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자, 유전자 가위 기술은 정확하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다른 거를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공학의 워드 프로세싱 기술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워드 프로세싱을 이렇게 할 때 딱 어떤 거를 잘라가지고 컷 앤 페이스트 하잖아요. 생명공학에도 그런 기술이 나타났다. 자, 이렇게 되니까 2015년에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브레이크 스루 테크놀로지에 뭐가 선정됐냐면 사이언스와 네이처의 동시에 유전자 편집 크리스퍼가 됐다. 여러분들 이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과학기술에 정말 훌륭한 논문이 있으면 그것이 전문 저널에 실리는 거예요. 전문 저널에 실리다가 조금 더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워지면 그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네이처, 사이언스, 셀에 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우리 생활에 가까워지면 이제 우리가 맨날 보는 잡지에 실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실리콘밸리에서 IT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무슨 잡지를 보시냐면 와이어드라는, 와이어드는 연결됐다는 얘기죠. 와이어드라는 잡지를 봅니다. 거기 보시면 저기에 지금 진 에디팅, DNA 에디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네시스 엔진, 창조의 엔진이 지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는 타임지에 이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우리한테 미치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타임지의 표지까지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우리 일상생활에 바로 이게 왔다라는 그러한 얘기고, 드디어 이런 세대까지 와 있다. 지금 여기 네이처를 보시면 여기 크리스퍼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맘모스의 옛날 얼어 죽은 시체가 지금 뭐 시베리아 이런 데서 많이 발견이 되죠. 맘모스를 복제해가지고 여기서 유전자를 꺼내가서 지금 살아있는 코끼리한테 편집을 하면 맘모스 같은 코끼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퍼가 에브리웨어인 시대. 여러분들 크리스퍼 이런 것을 여러분들 하시려면 얼마 정도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수천만 원이 수억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거 하는 데는 30불밖에 안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이 꼬마 누군지 아시겠죠? 이러한 유전자 조작된 슈퍼 베이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유전자가 교정된 너무나 많은 농작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몬산토가 만드는 GMO하고 다른 거예요. GMO는 다른 유전자를 거기에 교잡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지만, 이것은 병충해에 노출되는 그러한 유전자가 있던 그것을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유전자는 섞이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크리스퍼라는 것을 처음에 발견한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이 세 분이고, 이 세 분들이 당연히 창업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지금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비즈니스 모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글로우피쉬, 뭐 아까 형광돼지도 나왔으니 뭐 이런 형광피쉬 이런 거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여러분들 요새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의 앱을 최근에 다운 받아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있는 앱도 없앤다. 있는 앱도 없애. 그런데 앞으로 이 스마트폰의 앱은 뭐로 다 갈 것이냐면 유전자 정보 생명공학 앱으로 다 찰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박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앞으로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가는 어디서 나올까요? 100% 유전자 편집 분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어린 핵상도 많이 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뭔가 이상하게 매일 인공지능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공지능은 구글, 아마존 이런 데서 다 먹어가서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제 생각에는 여기는 대박이다. 여기가 대박인 거예요. 대박.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타임지 커버 페이지로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방 절제 수술을 딱 받고 나타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어서 나는 아예 결국 안젤리나 졸리의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예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돈이 많아서 이러한 유전자 정보를 남한테 다 의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 받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외할머니가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걸리신 분, 여러분들의 이모가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걸리셨으면 100% 유전자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저기 맨 위에 있는 저 할머니가 그러한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아래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유방암이나 혹은 난소암에 노출됐다. 자, 이 유전자는 피해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 검사를 한 이 제약회사, 이런 것을 만드는 키트를 만든 회사는 대박이 났겠죠. 그래서 저기 완전히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모든 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나는 돈 없어서 그러면 죽으란 말이냐? 어떻게 됐냐? 대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유전자라는 것은 신이 만든 설계구도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해서 특허를 낼 수는 없다,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미리어드 주네시스의 주가는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겠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전자 일이 뭐냐면 BRCA 유전자라는 것인데, 자, BRCA 유전자가 예를 들면 지금 안젤리나 졸리가 2014년이 아니고 지금 같았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났을까? MIT의 테크놀로지 리뷰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50개를 선정해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2016년도에 3위가 되는 기업이 뭐냐면 바로 3위가 일루미나라는 기업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유전자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한테는 32억 쌍의 유전자가 있고 이것을 2000년도에 처음 해독을 했는데 이것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이때 1조 원의 돈이 들었습니다. 1조 원. 요새는 얼마에 할 수 있느냐? 1000불 이하로 할 수 있다. 1000불 이하로 이렇게 유전자를 해독할 수 있는 이러한 하드웨어의 발전. 아까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7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23andMe. 우리의 염색체가 23쌍 있습니다. 그래서 23쌍의 염색체가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23andMe이고 여기서는 200불로 유전자 검사를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세포를 뜯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침을 뱉어가지고 주면 여기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수천만 명의 유전자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공짜로 해준다. 아까 42개에 뭐가 있냐면 베리타스 지네틱스. 자, 199불에서 290불로 우리가 난소암을 걸릴 수 있는 유전자, 유방암을 걸릴 수 있는 유전자, 이것이 BRCA 유전자라는 것인데 이것을 딱 하면 우리한테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지금 제가 받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13년만 해도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 절제 수술을 받고 나타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BRCA 유전자가 만약에 잘못된 유전자라면 이것을 가위로 잘라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4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요새는 장기를 트랜스플랜트 하는 것이 아니라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를 기른다. 자, 이 양반이 웨이크 포리스트 대학의 아탈라라는 교수님인데 이 양반이 TED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강연을 하면서 뭐라 했냐면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3D 프린팅으로 기른 콩팥이다. 그러면서 어떤 젊은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이 젊은 친구가 10년 전에 중학생일 때 콩팥 끼는 이상으로 우리가 3D 프린터로 만든 이러한 콩팥을 이식했는데 지금은 레슬링 선수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친구가 10년 동안 살아남아서 지금 레슬링 선수라고 있다. 지금 장기를 드디어 우리가 프린팅하는 시대. 과학자들이 지금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고기를 지금 이미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전자 편집이 어디까지 쓸 수 있냐? 난치병 이런 것이 지금 다 해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소아암 병동인데 여기서 뭘 했냐 하면 그 유전자 편집으로 이 친구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잘못 디펙트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실명에 이르게 된다. 실명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실명에 이르게 되는 유전자만 교정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요새 이러한 크리스퍼라는 기술로, 유전자 편집 기술로 우리의 난치병을 해결하는 것이 임상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두 가지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스피린 같은 케미칼적인 약이고 또 하나는 인슐린 같은 단백질적인 약인데 이것은 아예 우리의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는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약 시대가 열리고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과연 좋은 일만 있나요? 과학기술이 인류를 편집해도 되나?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코노미스트에 무슨 이게 나왔냐면 에디팅 휴머니티. 우리가 인류를 편집할 수 있을까? 사람을 편집할 수 있냐? 여러분들 보시면 저기에 2020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눈 시력이 2.0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 알츠하이머 병을 없앨 수가 있고 이게 다 유전자 경험으로 생기니까 저기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을 줄일 수가 있고 머리가 하이 IQ를 갖게 할 수가 있으며 남성형 탈모도 없앨 수가 있고 저기 퍼펙트 피치라고 돼 있죠. 너무 귀가 잘 들려가지고 완전한 음악가 저기 스프린터, 우사인 볼트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와 있다. 이코노미스트라는 것은 돈을 버는 잡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박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죠? 이코노미스트의 표지로 나왔으면 우리 옆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인간 유전자를 편집해서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을까? 현재 유전과학은 슈퍼 인텔리전트한 베이비를 10년 내에 만들 수 있다는데 과연 이런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국에서 2015년에 유전자 편집을 처음으로 배아세포에 적응했는데 배아세포라는 것은 이것이 분열돼서 우리의 몸을 만드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설계도를 바꾼 것입니다. 자, 2015년에 중국에서 하니까 2016년도에 영국에서 이거를 지금 허락을 했는데 실험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인간 배아를 우리가 교정을 해가지고 이런 슈퍼 인텔리전트 베이비를 만드는 것이 과연 윤리적일까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미 중국에서는 아기 유전자 해독 산업이 정말 성황을 이루고 있다. 그죠? 이것이 마이 베이비 지놈이라는 사업이고 이게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500불을 주면 내 애가 무슨 앞으로 병에 걸릴까? 혹은 정말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 머리카락은 정말 까만색일까 노란색일까? 이런 것을 다 예측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예 법 자체가 생면윤리법에서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도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어차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절대로 과학기술을 법으로 막아가지고 절대로 그것이 막혀지지 않는다. 가장 유명한 것이 레드 플래그 액트라는 것입니다. 레드 플래그 액트는 빨간 깃발 법령이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자동차가 나왔는데 왜 지금 미국한테 졌을까? 옛날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법을 만들었냐 하면 이 자동차가 굉장히 위험하므로 자동차가 갈 때 앞에 사람들이 빨간 깃발을 들고 사람들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레드 플래그 액트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양날의 검인 이러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수의 대중 그리고 과학기술 전문가, 법을 다루는 사람, 법제도 윤리 이런 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사실은 국회에서 이런 것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